자, 이번에는요. 두 명의 인물이 사진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사연과 이야기가 그 뒤에 담겨 있습니다. 한 명은 정치권 인물, 한 명은 검사네요, 지금요. 자, 먼저 첫 번째 인물, 추미애 법무장관 좀 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 출석을 했죠? 그리고 몇 가지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그 내용일 것 같습니다. 보시죠. 국회 간 추미애, 윤석열 검찰총장 아내 장모 관련 자료를 꺼내 읽었다. 이게 무슨 상일까요? 올 4월 검찰 고발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된 걸로 보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기사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사진도 보시면 사진 좀 잠깐 확대해서 볼까요? 여기 보면 제목이 일부러 노출했나 아니면 카메라에 들켰나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뭐가 쭉 근데 이걸 확대해서 보는데 여기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이름이 딱 뭔가 적혀 있고 회사가 어떻고 콘텐츠가 어떻고 막 이런 관련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문서가 약간 공공문서로 보인다. 형식상 이런 내용도 있는데 여기 밑줄이 있어요. 추 장관이 들여다본 문서의 출처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약물기호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적인 문서일 것이란 추정이 나왔다. 이 추정입니다. 근데 어디서 만들고 출처가 뭔지는 몰라요, 지금.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역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윤석열 장모안의 문건 보란 듯 읽은 추미애. 그렇죠. 국회 본회의장에서요, 의원들이나 이 장관들이 앉아서 핸드폰 보면 뒤에 카메라가 다 있어요. 카메라 기자들이 그거 보고 딱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뭔가를 확대해서 봤다는 거는요, 찍어라. 이런 의미로 읽히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아니면 물론 우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 같은 내용 있고요. 휴대전화 속 자료 카메라에 잡혔는데 여기 보세요. 법무부 측 설명이 좀 담겨 있습니다. 해당 문건은 법무부 내부 문건도 아니고 어디서 어떤 경로를 통해 장관에게 전달됐는지 알지 못한다. 모른다. 그럼 이 문서는 도대체 뭘까요, 정체가? 그러나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은 그걸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인정 변호사하고 정갑 실장한테 미리 질문 드렸어요. 쓰셨으면 앞에 걸어주세요. 과연 이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추미애 장관의 이 모습 무슨 의미일지, 이게 경고인가? 아니면 그냥 단지 우연인가? 아니면 다른 의미인가? 이걸 해석을 좀 해달라고 미리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럼 먼저 정갑 실장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지금 한국당, 통합당이죠. 통합당에서 탄핵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여론을 환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직권남용 등등 검찰의 움직임에 대해서 왜 어떤 그런 행위를 하느냐에 대한 통합당 의원들 또 탄핵의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것이 아니다. 검찰의 관행, 잘못된 관행을 위해서 본인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검찰 개혁이라는 문제를 왜 하려고 했느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검찰에 대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시교 감싸기라는 그 문제들.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윤석열 총장의 어떤 친위청 문제, 장모죠. 이 문제에 대한 수사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또 한동훈 검사장 측근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수사에 개입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이런 식의 여론 환기를 통해서 저는 맞불 작전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살짝 경고의 의미도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특별한 경고라기보다는 어쨌든 굉장히 여론을 의식한 움직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그 장관으로서의 행위가 이것이 검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상당히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행위인 것이지 왜 이것이 내가 탄핵의 대상이 돼야 될 사안이냐라는 점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서울시장이지 미래 정치에 대한 꿈이 있죠. 또 우선 국회의원으로서 당대표까지 해서 상당히 어떤 정무적인 고려 속에 저 내용은 당연히 언론이 볼 수 있도록 보도록 해서 절대 우연이 아니고 여건 의도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럼요. 그런 어떤 속에서 예를 들면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것을 왜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다시 여론을 환기시키는 그런 저는 의도가 있었다고. 여론 환기용 맞불을 놓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어요.
최인영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저 모습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내 목표는 윤석열. 아,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한 거예요? 법무부 과천에서도 윤석열. 여의도 와서도 윤석열. 온통 윤석열밖에 없는 건지 되묻고 싶은데요. 지금 이 언론에 지금 잡힌 그 예. 모습을 보면은 과연 이 문서가 도대체 출처가 어딘가에 그것도 대해서 사실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논란입니다. 그런데 예. 쉽게 말하면 선수들은 딱 보면 직감적으로 아는 게 있습니다. 야. 예컨대 저희 법조인들 같은 경우에 예. 매일 판결문을 보지 않습니까? 예. 판결문 양식은 어떠냐 하면은 제목이 1, 그 밑엔 가.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밑에는 1에 괄호 열고 1, 그 다음에 괄호 열고 가. 이런 식으로 되는데 법무부나 검찰에서 나오는 문건은 보면은 아까 앞에도 나왔습니다만 위에는 제목은 네모. 예. 그 다음에는 동그라미. 그 그리고 동그라미, 동그라미 네모 이런 밑에 게 구체적인 등장을 것은 옆줄 꺼서 하나, 둘, 셋. 이런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검찰 출신이 가서 작성한 법무부 문건이 아닌가 하는 강력한 추정을 기존에 근데 있는 법무부 보죠. 측은 법무부 내부 문건 아니라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 법무부 측에 아마 그 기자들이 물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법무부에서 만든 공식 문서는 아니고 예.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지만 예.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기존에 있던 양식을 봤을 때는 그것이 뭐 행정자치부나 청와대나 이런 문건이라기보다는 지금 장관으로 계신 법무부 내지는 이 검찰 쪽에서 작성됐을 문건이 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 예. 아닌가. 다만 그것이 공식 라인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정책을 보좌하는 측에서 예. 내부적으로 만든 문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번 자리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그 조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는 그 자리에서 예. 거기에 어떤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본인이 지금 이른바 검찰 개혁이다라는 명목으로 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예. 어떻게 보면은 그 내부적인 비리를 보고를 받고 그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면은 예.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그 자리보다는 한마디로 제사보다는 본인이 하고 있는 제사 밥에 오히려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그 현장에는 사실 원내 교섭 단체 대표 연설의 그 내용이 뭔지를 하고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딴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점에서 과연 정당했던가 뭐 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최양호 고문님까지 뭐 질문 좀 드릴게요. 사실 저런 정도 문서, 일단 문서가 과연 출처가 무엇인지 이것도 논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걸 굳이 국회에서 휴대전화를 통해서 보는 거. 그러니까 저런 문서가 있었으면은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보는 게 아니라 굳이 국회에 와서 그 자리에서 그걸 봤다는 거는 분명히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우연이라고 보세요? 100% 의도 있죠. 근데 어저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본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되고 예. 이제 상정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24일 날 이제 표결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다 보였는데 예. 어저께 보세요. 사진을 보면 예. 모든 국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혼자 안 썼어요. 사진 찍힌다는 걸 다 알고 있었고요. 저기 보십시오. 이게 다 지금 끼고 있는데 이 사진은 분명히 모든 언론에 관심을 끌 것이다. 마스크 벗자. 자, 그다음에 지금 우리 최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예. 의도적으로 지금 이거는 100% 뒤에서 찍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300% 찍으라는 겁니다. 뒤에서. 300%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는 굉장히 작심하고 예. 정치인 추미애로 관심을 자기한테 집중시키는 그런 효과를 봤는데 사실 지금 정치인으로 활동하시는 것보다는 지금은 행정가로서 국민의 관심을 지금 자꾸만 끄는 게 아니라 예. 국민이 어떤 환심을 갖고 있느냐를 하는 공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퍼블릭 서번트로서의 역할을 하셔야지 자꾸만 자기 예. 정치하시면 안 되고요. 예. 최근에 또 무슨 부동산에까지 지금 예. 이런 뭐 굉장히 넓은 식견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예. 뭐 금융하고 부동산하고 분리하는 이론 있잖아요. 예. 만약 그게 되면 그거는 노벨 경제학상감입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진짜 예. 검찰 개혁을 하신다면 거기에 예. 더 집중을 해주시고 예. 또 국회에서 그런 의도적인 정치인 행색보다는 예. 공복으로서 국민을 바라보는 자세를 조금 더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마스크 얘기하셨는데 추미애 법무장관이 마스크를 쓴 채로 있다가 또 벗은 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화면에서 다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쓴 모습과 안 쓴 모습이 동시에 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인물로 가겠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입니다. 요즘에 굉장히 어떤
논란의 한 중심에 있죠, 지금요. 내용 보겠습니다. 한동훈 검사, 그건 해볼만 하지. 지금 요 대목이 아주 지금 쟁점이 된 거예요. 이게 덕담일까 아니면 공모일까 이겁니다. 여기 보면은 채널A 기자 관련 지금 사건이 있죠. 그 관련해서 녹취록이 공개가 됐어요. 이전 여러 언론들이 약간 보도가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해명과 설명을 하면서 녹취록을 다 공개를 한 거죠. 전 채널A 기자 측 전문을 공개했는데 맥락을 보면 이거 공무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검찰 쪽에서는 일부 대화 축약, 누락이다. 또 이런 또 입장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더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어떤 대목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건지 그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몇 가지 대목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가 이겁니다. 여기 채널A 전 기자가 있죠.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 2월에 부산에서 만나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무실에서. 요즘 뭐를 후배 기자 누구 이러면서 누구를 뭘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라젠 수사는 수사대로 따라가되 너는 유시민만 좀 찾아라. 뭐 이런 지시가 있다. 이렇게 취재시키고 있다라는 설명을 해요. 그러자 이철 아파트 뭐 찾아다니고 그러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자 한동훈 검사장이 그건 해볼만 하지.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요 대목이 일단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덕담인 거냐 아니면 뭔가 공모냐 이거죠. 다음 하나 보겠습니다. 자, 뭐 이철, A씨, B씨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교도소에 편지도 썼거든요. 당신 어차피 쟤네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 뭐 이런 취지의 내용 설명 좀 한 거예요. 이런 내용. 그러다 한동훈 검사장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요것도 지금 쟁점입니다. 요 두 대목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요 얘기는요. 최인장 변호사 그다음에 오창도 평론가께 의견을 좀 제가 여쭙겠습니다. 먼저 최인영 변호사.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게 공모냐 단순한 덕담이냐 이거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한쪽에서는 예. 이른바 검언유착이라고 하고 오히려 예. 또 한쪽에서는 권언유착이라고 해서 본인 시각이 극명하게 지금 다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예. 채널A 전 기자에 대해서 이른바 강요 미수로 해서 영장이 예.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것이 재판에 넘겨질 만큼 기소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최종적으로 유죄를 판결을 받을 수 있느냐가 이 부분에 있어 핵심인데요. 사실 그 채널A 기자의 어떤 개인적인 협박 내지 강요 미수와 예. 그 미수 성립 여부와 한동훈 이 지금 현 검사장의 이 공모는 약간 별개입니다. 실제로 지금 영장이 청구했는 것도 무슨 공모의 문제가 아니고 예. 지금 이 채널A 전 기자에 대한 강요 예. 미수로만 된 것이지 그렇죠. 그걸로 거기에 돼 한 있죠. 검사장이 공모 여부는 아예 빠져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 지금 그 추미애 장관을 비롯해서 지금 그 법무부 그 중앙지원 같은 경우에는 예. 그것도 공모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 핵심이 그건 한번 해볼 만하지. 이것이 과연 덕담일까 공모일까인데요. 저도 내용 전부를 봤습니다.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당시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검사가 어디 있었냐. 부산의 그 고등검찰청에 차장으로 부산 있었습니다. 고검으로 가 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그 채널A 전 기자가 이 같은 동료 기자와 가서 예. 이 집무실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니까 예. 아이고 이제 오느냐라고 하면서 뭐 하니까 이 그 채널A 전 기자가 뭐라고 하면은 바람 좀 쐬러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끝에는 뭘 얘기를 하냐 하면은 야 지금 나중에 어디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하면서 나가면서 뭘 한 검사장이 뭐라고 하냐 하면은 예. 여기 왔는 거 나하고 그냥 있는 거 사진 한 장 찍으러 그 악수하는 사진 찍으러 왔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예. 결국 미리 채널A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가 미리 어떤 그 공모를 하기 위해서 메고 짜고 하고 와서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서울에서 취재차 부산에 그냥 그 와서 부산 검찰 고검에 왔고 거기에서 만나서 이런저런 두런두런 얘기했던 그런 정황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예.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그렇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두고 서로 이제 덕담일까 예. 공모일까를 하지만 제가 만약에 이 예. 사건에 이제 고소인 대리인이라고 예. 한다고 하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얘기를 해서 그건 한번 볼만하지를 해서 그 공모에 어떻게 보면 그 강요의 공모라고 예. 고소를 하면은 과연 검찰이 기소를 할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예. 상당히 의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자, 이 내용이 지금 사실은 며칠 동안 몇몇 언론에서 계속 보도들이 되고 뭐 또 약간 바로잡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어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채널A 전 기자 측입니다. 검찰 구속 영장도 공개, 피의사실 유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세한 서술이 또 어떤 다른 언론에 막 보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 피의자도 알지 못하는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 이거 검찰 쪽에서 뭐가 나온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좀 복잡해지고 있어요, 상황이요. 자, 오창석 평론가. 뭐 하여튼 이 상황은 좀 추가적인 내용이고요. 앞서서 과연 이게 공모인가 덕담인가 이거 판단을 지금 내려야 될 거예요. 아마 사법 당국에서.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여기 그 강요 미술권에 대해서는 담당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었는데 공모의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긴 하나 저는 충분히 따져볼 만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저는 이런 비유를 좀 들고 싶어요. 그 설날에 친척들이 와서 그 손자들한테 세뱃돈 줄 때 부모님이 꼭 옆에 나서서 아유 주지 마세요. 애들 버릇 나빠져요. 하면서 어머니가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야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이제 본인 마음은 뒤에 고맙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 한동훈 검사장이 사실 뭐 검사 후배 아니잖아요. 이전 기자가. 그러면은 상관없어. 그거 나한테 왜 얘기해? 이렇게 끊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볼만 하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사전 교감이 있어 보이잖아요. 왜 얘기를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취재 포인트를 짚어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그 검찰, 굉장히 그 사정기관의 대표적인 수장 중에 한 사람이 취재 포인트를 그건 해볼만 하지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 만약에 채널A 그 이전 기자의 선배가 그렇게 했으면 그래 취재해봐라. 할 수 있죠. 근데 담당 기관이 다르지 않습니까? 정부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해볼만 하지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미 오랜 친분 관계가 있었고 그전에 충분히 이야기가 논의된 적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버럭 화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사설 그 기자가 왜 나한테 와서 그걸 허락받고 얘기를 하냐. 화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을 저는 좀 따져봐야 된다는 거고 생각하고 사실은 저 피의사실 유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언론이 조 전 장관 때부터 시작해서 한결같이 얘기했던 것이 이런 부분 좀 조심하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에 최근에 며칠 동안 좀 보도가 됐는데 그런 내용 과연 또 어떻게 나온 거냐 또 이렇게 묻고 있는 그래서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떤 쪽이든지 어떤 피고인이 가든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기사에 보면은 검찰이 이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3월 10일 카카오 보이스 통화 내용도 주목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거는 증거 소환 때 몰랐는데 이게 어떻게 들어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보이스톡 통화는 하긴 했네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되는 건가요? 또 이게 상황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 부분도 그러면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좀 뭔가 그러니까 취재와 취재원이었 그런 관계였는데 뭔가 그 이상 가서 뭔가 뭘 같이 한 거 아니야 이런 의혹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다 또 이런 반박 뭐 이렇게 맞서고 있어요 지금. 최영학 고문이. 근데 지금 이 포커스가 그 뭐 내용은 그것들은 다시 검토를 하겠죠. 근데 어떻게 MBC가 이 구속영장에 있는 표현과 구도를 똑같이 해서 그걸 보도를 했냐가 지금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 유출된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용대로 수사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만은 이 뭐 지금 같은 내용의 같은 구도였다면 어쨌든 간에 유출의 의혹이 있으니 그걸 좀 조사하자는 얘기죠. 아무튼 수사는 진행되고 있고요. 뭔가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는 사안입니다.